안녕하세요. 성혜병원 정형외과 과장 신우진입니다. 운동하다가도 많이 다치지만 많이 쓰셔서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관절이 있는데요. 바로 팔꿈치 질환입니다.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라고 해서 팔꿈치에 국한된 질환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부위에서부터 시작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관련된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정확한 병명은 외측 상가염으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주 원인은 손목을 들어 올릴 때 바깥쪽에 있는 힘줄을 과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염증 및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의 운동, 그리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골프 엘보우는 정확한 병명은 내측 상과염으로 팔꿈치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주 원인은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과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염증과 통증이 시작됩니다. 해당 동작을 반복 시 힘줄에 무리가 가는데요. 주로 이제 골프라던가 수건 같은 거를 쥐어 짠다던가 이런 동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골프 스윙이나 테니스 스윙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환의 명칭은 상징적이고, 골프 선수에게도 테니스 엘보우가 올 수가 있고 테니스 선수에게도 골프 엘보우가 올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주로 이제 백핸드 하는 동작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유래가 된 거고요. 골프 엘보우는 우리가 흔히 뒷땅이라고 하죠. 골프채가 땅을 이렇게 치는 순간 그런 충격들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유발합니다. 하지만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 힘줄과 바깥쪽 힘줄을 고루고루 쓰기 때문에 골프 엘보우가 올 수도 있고 테니스 엘보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통증 발생 시기는 테니스 엘보우는 사용 즉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으며, 골프 엘보우는 사용을 과다하게 한 경우 다음 날 혹은 손을 많이 사용할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손목이나 팔꿈치에 사용을 제한하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고 권유드립니다. 초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가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잘 아는 주사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약해진 힘줄 주변에 항염 주사를 놔서 회복을 촉진시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사를 제대로 놔야 되는데, 주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을 더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퇴행성 변화를 과속화시켜 수술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는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과도한 주사 치료는 오히려 힘줄과 주변 근육을 약하게 하고 관절을 약하게 만들며, 또한 내성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고 많은 주사, 그리고 많은 횟수의 주사는 저희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제대로만 맞으면 여러 번 맞을 필요가 없죠. 성혜병원에 오면 이제 한 번의 주사로 웬만하면 치료가 된다, 이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손상된 힘줄에 고강도 음압 충격을 주어 염증을 제거하고 신생 혈관을 형성하여 순환을 촉진해서 좀 더 힐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체외 충격파는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어서 너무 센 강도를 맞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에 따라서 키 몸무게가 다르듯이 그런 강도라던가 빈도수라던가 세기가 각각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의학과 협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환자분들에게 맞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들 중에 충격파가 너무 아플까봐 무서워하시는 케이스도 있나요?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를 받고 너무 아프다고 해서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권하진 않고, 만약에 약물 치료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던가 혹은 주사 치료가 너무 겁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저강도의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외측 상가임인 경우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 주변에 콧물처럼 흐물흐물하게 이미 죽어버린 퇴행성 변화가 되어버린 힘줄 조직을 제거하고, 힘줄 자체의 손상이 큰 경우에는 봉합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측 상가임인 경우 척골신경이라고 해서 팔꿈치 힘줄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 있는데 그 주변에도 부종이나 유가 조직이 많은 경우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외에 스트레칭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 경우 손목을 90도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린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서 본인이 참을 수 있는 통증까지 10초 정도 했다가 다시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셔서 10초 정도 숫자를 세고 내려놓으시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많이 알려드리고, 반대측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팔꿈치 질환인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일이라던가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이나 생활 개선 등으로도 통증이 호전이 안 될 시에는 저희 성혜병원 정형외과에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